자, 첫 번째 과제 피드백 하겠습니다. 집합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잘 푼 문제는 상대적으로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좀 틀린 학생이 많은 문제는 조금 보충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집합의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재미있는 과목의 모임은 당연히 집합이 아니겠죠. 그리고 큰 홀수의 모임도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거나 크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죠. 뭐보다 더 재밌느냐.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재밌다 없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2번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합니다.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 1, 2, 3, 4가 있죠. 간혹 5를 적는 학생이 있는데 5는 5보다 작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0을 적는 학생도 가끔씩 있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0은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다. 두 번째, 집합의 원소. 자,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꽤 많습니다. 무리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 무리수가 뭔지 명확하게 아직 수체계가 정확하게 머리에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무엇인지 수체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가장 큰 수체계는 뭐냐면 바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복소수가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a 더하기 bi 꼴로 생긴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b는 무엇일까? a, b가 바로 실수라는 숫자입니다. 실수. 그리고 i는 뭐냐 했더니 i는 허수 단위입니다. 허수 단위. 그래서 커다란 복소수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복소수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장 큰 수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복소수를 자르는 단위가 있습니다. 복소수 안에는 실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수. 그리고 복소수이면서 실수가 아닌 숫자들은 모두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수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복소수에서 b가 0이 될 때, 위에서 a, b는 실수라고 했죠. b가 0이 된다는 말은 곱하기 i가 사라질 때, 그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허수는 i가 살아있는 거죠. i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b가 0이 아닌 숫자들이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i가 들어있는 숫자들은 모두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무리수가 가능할까? 실수 안에 뭐가 있죠? 실수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수가 이렇게 있을 때 실수 안에 무리수가 들어있고 유리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는 실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들어가는 숫자들은 모두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수한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는 허수 단위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닙니다. -i도 아닙니다. 또 나머지 중에서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죠. 자,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들입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들. 그래서 무한소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루트 3, 루트 2 이런 것들이 다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3이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는 뭐죠? 원주율이죠. 원주율. 그래서 무리수를 비순환 무한소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애들이 무리수더라. 2분의 루트 3도 무리수가 되겠죠. 그럼 남은 친구들을 봅시다. 0. 0은 뭐죠? 0은 정수죠. 정수는 다 유리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트 4, 이제 이거 루트 4를 간혹 실수하는 친구들인데 루트 4는 어떤 숫자죠? 바로 2입니다. 그냥 2. 그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도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는 정수도 자연수도 아니지만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입니다. 유. 그래서 이것도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무리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파이 2분의 루트 3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번도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3의 배수 중에서 짝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홀수가 9홀수죠? 21홀수죠? 당연히 원소가 아니겠죠? 6과 42는 짝수죠? 그리고 3의 배수 맞습니까? 3의 배수 맞죠? 3의 배수 맞죠? 그럼 짝수라고 다 3의 배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40은 A 원소입니까? 짝수지만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원소가 안 됩니다. 알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이것도 상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냥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8의 배수가 뭐 있죠? 8의 배수 8, 16, 24. 근데 이게 원소가 무한히 많을 때는 원소 나열법을 적을 때 뒤에 땡땡땡 이렇게 적어준다 라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이 4가 되는 숫자 뭐가 있죠?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가 있더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정수랍니다. 정수. 마이너스 5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포함이 안 되고 마이너스 4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0이 포함이 됩니까?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여기서 이 친구들은 뭐냐? x제곱 다시 지우고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이거는 완전 제곱꼴입니다. 이 완전 제곱꼴이 형태라는 걸 모르면 눈치채지 못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기억납니까? 근의 공식 교과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나옵니다. 알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합니다.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x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4가 밖에 없죠? 그래서 중근을 가집니다. 완전 제곱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4 하나만 있는 한 원소 집합이 될 것 같다.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집합을 배운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을 적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숫자의 패턴이 원소의 패턴이 단순하면 쉽겠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조건 제시법 적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1, 2, 3, 6이 있죠. 1, 2, 3, 6의 숫자의 패턴은 그렇죠. 6이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기호 적고 x바 x는 6의 약수인데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6의 약수라고 적으면 됐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웬만하면 허용을 해주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수들 중에서 양의 약수라고 적읍시다. 알겠죠? 양의 약수. 양의 약수는 1, 2, 3, 6 다 양수죠. 만약에 6의 그냥 약수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양수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의 약수라고 적어줍시다. 그리고 5, 6, 7, 8 이거는 패턴이 명확하죠? 어떻게 명확하죠? x바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뭐죠? 자연수라고 적으면 되죠. 그렇죠? 정수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3번 7, 14, 21, 28 땡땡땡 딱 보니까 7의 배수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것들은 뭐죠? 패턴 보입니까? 헷갈리면 그냥 작은 거에서 큰 거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정수입니까? 자연수입니까? 그렇죠. 정수라고 적어야겠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제 식으로 적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부등식으로. 그렇죠. 절대값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집합기호 똑바로 줘.
적어주고.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그리면 됩니다. 자, B 3의 양의 약수 뭐가 있죠? 1, 3이 있죠? 그리고 A는 1, 3, 5, 7, 9 1, 3, 5, 7, 9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한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1, 3, 5, 7, 9 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뭐 구분 지른다고 막 점을 찍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점을 찍어준다고. 근데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들도 다 원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띄엄띄엄 적어두면 됩니다. 띄엄띄엄 이런 거 다 지우고 원소들을 띄엄띄엄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3, 5, 7, 1, 3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개수만 잘 세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원소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 보면 11, 13, 15, 17, 19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바로 보이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적습니다. 는 몇 개라고? 5개야. 이렇게. 그죠? 두 번째, X는 12의 양의 약수. 12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3, 4, 6, 12. 몇 개죠? 6개 맞습니까? 6개. 6 적으면 되겠죠? 간혹가다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봅니다. x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인 실수입니다. 야,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x제곱이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맞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죠. 맞죠? 그럼 이런 x는 뭡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앞에서 했듯이 바로 i라는 친구, 허수 단위. 근데 이게 i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i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i라는 녀석은 허수 단위였다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이 허수 단위는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0개입니다. 0개. 개수를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습니다. 0개라고. 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 녀석은 크게 두 가지. 인수분해 혹은 근해 공식. 그죠?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여기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 인수분해 합시다.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저는 인수분해도 모르겠고 근해 공식도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를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학교에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를 구해서 D의 원소가 두 개야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논리로 D의 원소가 두 개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일시정지하고 꼭 그 원리를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알겠죠? 저는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바로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그렇죠? 근해 공식 T가 양수가 되면 뭡니까?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죠? 그렇죠?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것만 확인하고 실근이 두 개다 라고 하고 실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D의 원소가 두 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별식 계산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계산하면 아마 양수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집합 AB가 A는 1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소수. 이건 찾아야 되는 거죠. 자, 1은 10 이하의 자연수 맞는데 소수 맞습니까? 아니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는 2부터 시작합니다. 2. 또 뭐가 있죠? 3. 또 뭐가 있죠? 5, 7, 8, 9 다 안 되죠? 10도 안 되죠. 맞죠? 2, 3, 5, 7입니다. 자, B는 X는 18의 양의 약수. 18의 양의 약수 뭐가 있습니까? 1, 2, 3 됩니까? 3, 6, 18 되죠?
3, 4 됩니까? 안 되죠? 5, 안 되죠? 6, 되죠? 7, 8, 9, 18.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까? 6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개. 그죠? 6 빼기 4는 2. 맞습니까? 2. 2.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두 집합의 포함관계. 포함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한 것 같습니다. 1, 5, 9, 1, 3, 5, 7, 9 부분집합이 되느냐, 부분집합이 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의 원소가 되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부분집합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자, 1 확인하면 되죠. 들어있죠. 5 들어있죠. 9 들어있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죠? 자, A, X/X는 3의 양의 약수 1, 3이 되겠죠? 자, B는 8의 양의 약수 1, 2, 4, 8이 있을 겁니다. 자, 1은 B의 원소가 맞습니다. 근데 3은 B의 원소가 없죠. 그죠? 3이 없죠. 3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고 그 개수를 말하죠.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 개수를 말하죠. 자, 지금 A 원소가 3개짜리 집합입니다. 원소가 3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소의 개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부분집합을 다 구하는 게,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어렵고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꼭 고민해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는 적어 보겠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있겠죠? 그리고 한원소 집합. 한원소 2만 가지고 있는 거, 5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0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2개짜리 255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20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50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3개짜리. 3개짜리는 A 자기 자신이죠. 그냥 A라고 적어도 되지만 일단 저는 2, 5, 10이라고 적겠습니다.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라고. 8개.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8개. 자,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총 8개 다 구했습니다. 자, 2의 세제곱 여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유용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다. 자, 여기에 2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이 3이라는 이 친구가 뭡니까?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 원소 개수. 알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 이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야. K개.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의 K 거듭 제곱개입니다. 이를 K번 곱하면 된다고 항상. 왜 그럴까? 우리 위에서 구했던 A집합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 2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2를 3번 곱할까? 그걸 좀 고민해 봅시다. 이 부분집합들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부분집합들 모양. 자, 이 부분집합들에는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 2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집합이 있죠. 자,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인가 봅시다. 2가 들어있는 거 2 1개, 25 2개, 20 3개, 250 4개. 4개가 있습니다. 맞죠? 5가 들어있는 거. 5가 들어있는 것도 5, 25, 50, 250.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10이 들어있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4개씩 있는 4개씩.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2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절반. 딱 반. 그 2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 집합도 절반, 딱 반. 그러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절반. 5도 절반, 10도 절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부분 집합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가는 경우는 전체 개수의 절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전체 개수의 절반. 그래서 2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2가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2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5라는 친구도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0이라는 원소도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맞죠? 가능한 경우가 2가지. 나중에 그 김윤광 선생님이랑 경우의 수를 할 때 곱사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곱사건, 동시 일어나는 거. 2라는 원소가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가지. 5라는 원소가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가지. 같은 방법으로 10이라는 원소가 부분 집합의 원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분 집합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 2, 5, 10이라는 원소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해져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곱사건을 곱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이게 총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더라 라는 건데, 지금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주 보면서 이 공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서로 같은 집합. 다음 빈칸에 같다 다르다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같다 다르다 라는 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의 원소가 되고 B 집합의 모든 원소가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같은 거죠.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A의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0이 있죠, 맞죠? 0. B. 이 A에 있는 원소가 당연히 B의 원소가 되어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해 보면 0 더하기 0 더하기 1 하면 0이 됩니까?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0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0은 B의 원소가 안 됩니다. 0은 A의 원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3번에 2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명확하게 보이면 다른 거는 예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같다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다 보여야 되니까. 자, 66의 소인수. 그러면 소인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소인수분해 기억납니까? 66? 기억 안 납니까? 66을 일단 자연수들을 곱하기로 표현해 봅시다. 나눠 봅시다. 2 나누면 33, 3 나누면 11. 그죠? 그래서 66은 2 곱하기 3 곱하기 1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2, 3, 4가 2, 3, 4. 2, 3, 11이죠. 4가 아니고 11. 2, 3, 11이 다 뭡니까? 소수들이죠, 소수. 소수면 이 소수들은 66의 소인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66의 소인수는 2, 3, 11이야. B집합과 똑같다, 그죠? 같더라. 자, 4번의 마지막 진부분 집합. 집합 A는 X바 X는 4의 양의약수. 1, 2, 4가 상의 양의약수죠. 진부분 집합을 모두. 여기서 그냥 부분 집합은 몇 개더라? A의 원소 개수가 3개니까 아까 했듯이 2의 세제곱하면 그냥 부분 집합이겠어. 이거는 부분 집합이겠어. 그럼 앞에 진이 붙어, 진 부분 집합은 뭔데?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여기에는 자기 자신 A라는 집합도 다 부분 집합에 포함되죠. 네,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8 빼기 1은 이렇게. 개수는 이런 거고 모두 구하시오 되어 있죠. 모두 구하시오 되기 때문에 적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7개를 적어야 되는 거죠. 공집합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한원수 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겠죠? 세 개짜리는 자기 자신이니까 없고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맞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 한 주간 했던 집합 과제인데 뭐 상대적으로 뭐 쉽다고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급하게 설명한다고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얘기 못한 것도 있을 텐데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따로 게시판에 질문방에 올리거나 제일 좋은 거는 그 선생님 카카오톡 알겠죠? 우리 수학반 있죠? 열린 채팅방 그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학교에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